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다산 정약용 저 경세유표 제1편 29페이지 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복과 개혁문 보였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번의 제명. 이 책의 제명 경세유표는 원래 이름이 막내 초봉으로 되어 있었다. 우선 저자 다산 정약용의 별호는 사암인데 선생의 현손 정규영의 편찬을 사암선생연보에서 보면 1817년 순교 17년 다산이 56개 된 해에 막내 초본의 저술을 시작했는데 끝나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이 책은 또한 경세유표라고도 한다고 서술이 되었다. 이 책의 이름을 달리하는 두 책은 사실 동일한 책인 것으로서 아무래도 막내 초봉이 그 처음에 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의 문집에는 막내 초봉서라고 하는 서문이 실려있는데 이는 그가 경세유표의 모두에 서문으로 안출한 이 인의 내용이 온전히 동일한 문자이다. 더구나 서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 책의 원래 제명을 막내 초봉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다. 여기 논하는 것은 법이다. 법인데도 이름하여 예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선왕은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예가 쇠퇴하게 되자 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되지 못한다. 천리의 비추 보아 30페이지 합당하고 인정이 시행해도 화합하는 것을 예라하여 위험으로 두텁게 하고 협박으로 비통하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 떨며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 이른다. 선왕은 예로서 법은 삼았으나 된날 임금들은 법으로서 법을 삼았으니 이것이 같지 않은 바이다. 주공이 주나라를 경영할 때 나급에 있으면서 법 6편을 제정하고는 이름하여 예라 하였다. 그것은 예가 아니었으며 주공이 어찌 예라고 하였을 것인가? 즉 옛날 주공이 주나라를 경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주례를 공국에 인용을 하면서 다산은 우리나라를 새로이 경영하기 위해서 막내를 논한다고 그 자신 모두에 분명히 말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례는 천자의 예인데 우리나라는 제역부이니 제도를 모름지기 작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도 하여 주례와 대조되는 박례를 저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같은 박례를 저술하면서 왜 그것을 초본이라고 해두고 있었는가? 그것도 그는 같은 서문에서 밝혀주었다. 초본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초라는 것은 수정과 윤색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식견이 얇고 지혜가 짧으며 이력이 좋고 견문이 고러하며 거처가 공벽하고 창고와 서작이 모자라니 비록 성인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각을 뒷사람에게 수정 윤색하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수정하고 윤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초가 아닌가? 중량. 그 고러한 것은 양해하고 고치한 것은 공평하게 두도록 수정하고 윤색할 것이다. 이것이 초봉이라 이른지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주례의 이념에 따라 거기 대비되는 우리나라를 새로이 경영할 국가제도를 추함으로써 수정과 윤색을 기다려 후에 길이 운용되도록 한다는 뜻에서 다산은 이 책의 제명을 막내 초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31페이지 그러면 그것이 경세유표로 제명을 바꾸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다산은 환갑이 되는 1822년 순조 22년에 자차 묘지명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그가 평생 동안 조술한 저서들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덧붙여두었다. 바로 묘지역에 경세유표 48권은 미저록이요 영민신서는 48권이며 흥음신서는 30권이다라고 하여 박내 초본을 그 자신이 경세유표로 제명을 바꾸어서 기록해두었다. 박내 초본을 자술이 1817년에 그가 강진의 유괴중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 사이 어느 때인가 그는 스스로 제명을 경세유표로 고친 것이었다. 경세란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며 또 유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는 같은 묘지명에서 경세의 뜻을 스스로 풀이해둔 바 있다. 즉 경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관제, 군현제, 전제, 부역, 공시, 창조, 군제, 과거제, 해세, 상세, 마정, 선법 등
나라를 경영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현재 운용에 구애받음이 없이 기본 공격을 세우고 유목을 베풀어 그것으로서 우리 국왕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국가 개혁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표의 유는 죽으면서 남긴다는 뜻이 그대로이며 표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가는 말이다. 아마도 환갑을 맞게 된 다사는 자신의 저주를 점검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국왕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이 국가개혁론이 국왕에게 전달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이를 죽어도나 혹시 올리게 될 개혁론이라는 뜻으로 경세입표라고 개명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자찬묘진에는 다음 구절도 그같이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육경 사설을 가지고 수길학교, 일표유서를 가지고 천하국가를 다스리고자 했으니 본말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이미 적고 꾸짖는 사람이 많으니 천명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비록 함무라기 불속에 던져 태워버려도 32페이지 괜찮겠다. 나는 권명 임원에 태어나서 지금 도강의 임원을 맞았으니 한 갑자기 필연이 되었다. 죄 많고 후회스러운 세월일인지라 지금까지 인생을 총결하여 한평생을 다시 돌이켜 가려고 한다. 금년부터 정결하게 몸을 닦고 실천하여 하늘이 주신 밝은 명을 살펴서 여생을 마치려고 한다. 다사는 환갑을 맞아 지금까지 인생을 총결하여 한평생을 다시 돌이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18년 유교 생활로부터 돌아온 지 4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그리고 일표이서에 대해서도 그는 다시 성인의 경전에 근본을 두고 시기에 맞도록 힘써 서술해 두었으니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면 혹 위를 취해 쓸 자가 있을 것이다. 자찬묘지명 이라고 하여 언젠가 세상에 널리 쓰이기를 기대해 맞이하는 심정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영민심서와 흑문심서의 두 책은 일상 영민의 심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책이므로 사실상 그 후로도 널리 전사되고 활용되기 되어 가기도 이르렀다. 그런데 국가체계의 기본 제도와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개혁론으로서 조작한 박래 초본을 두고 말하자면 그 같은 기대는 매우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상 그 개혁론이 당로자에 의해 쓰여질 날은 이미 기약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래서 그것을 경서입으로 다시 명명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본다. 이번에 저작. 이 책은 1817년, 순부 17년에 저자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저자가 그 후 환갑을 맞아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는 이 책의 제목을 경서입으로 바꾸어 전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앞서 살펴본 그대로이다. 뿐만 아니라 다사는 1817년에 당시 이 책을 저술하고 있었다는 직접 언급을 이 책 속에도 남겨두기도 하였다. 이 책의 직관 수제 전제 제7에서 신이 남쪽 지방을 떠본 지가 17년인데 시험삼아 강진 한현의 세법만 논하더라도 놀랄만한 일이 한이 없다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가 강진으로 이기는 것은 1801년이므로 17년을 떠돌았다면 곧 1817년이 된다. 그 17년의 현지 경험이 그의 개혁론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 다사는 남쪽 지방으로 유배된 이후 줄곧 이 같은 정법관계 국가개혁론에다가 주로 정신을 집중시키고 살았는가? 사실은 오히려 그러하지가 않았던 모양이다. 그의 신문집 가운데에는 그의 둘째 아들 학교에게 보낸 신학교 가기에라는 글이 남아있는데 그 끝머리에다가 경운령 중준 다산 동함에서 쓰다라고 스스로 주기한 대목이 남아있다. 이는
경우는 곧 1810년 순중년에 해당한다. 그는 유배생활 10년이 지난 이때 둘째 아들에게 보낸 훈계글에서 자기 신병 일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20살이었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가져다가 일제히 타발하고 일제히 정돈하고자 하였다. 나이 30, 40이 되었을 때에도 이 마음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나 풍상을 맞은 일에 무릇 백성과 나라에 관계되는 전제, 관제, 군제, 제부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드디어 생각을 줄여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오직 경전의 전주 같은 일에 관하여 의논한 곳에 풀고 바른 해석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지금은 풍비를 맞아 몸이 퇴폐하니 하게 되니 이 마음도 점점 쇠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과 기운이 조금 나아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불끈 다시 일어나는구나. 실상 다사는 1801년에 유배 이후 주로 경전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암선생 연구를 보더라도 1802년 이후 단공장이 34페이지 예전 상의광, 주역심전, 시경강의, 시경강의보, 춘추고신, 문호고군주, 맹자용의, 대학공의, 중용자장 등 이른바 육경사서에 대하여 그의 독특한 해석들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이룩되고 있었다. 아마도 그와 같은 경전의 연구를 1816년경에는 거의 다 끝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해의 흑산도 일기 중 그의 둘째여 소남 정약전의 부음을 접하고 다사는 그의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회상하면서 여러 기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만 소남 선생만이 나의 직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마저 잃고 말았구나. 지금부터는 공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 말해볼 수 있겠는가? 중약 경집 240책을 새로 장정하여 책상에 놓아두었지만 이제는 내가 불살라버려 하겠구나 하고 통탄하고 있었다. 그는 유배 이후 먼저 경전의 연구에 시종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사암선생 연구에 의하면 그로부터 1년 만인 1817년에 다사는 경세부를 저술하였으며 더구나 이 책이 미완 상태에서 1818년 봄에는 다시 목리신서에 저작을 일단 끝내었고 여름에는 국조전래고를 저술하였으며 8월에는 해배되어 마현 본가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19년 여름에는 그의 정법 3서 가운데 하나인 흥문신서를 저술하였다. 18년 동안의 유배생활 끝에 풍비를 맞아 다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리고 더구나 해배라고 하는 인생의 동기를 전후한 3년 동안에 일프이서와 같이 방대한 저술을 완료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 책들은 각기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며 그 자료들이란 각 구절마다 각기 묵직한 사례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정법관계의 저술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그는 오랫동안 축적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같은 저술의 과정에 관한 실상을 사암선생 연보는 35페이지 또한 다음과 같이 소개해 두었다. 여름이 더워도 손을 떼지 않고 긴 겨울밤에도 새벽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하였다. 그 제자로서 경사를 고려하는 자가 수인이며 입으로 부르면 난듯이 받아쓰는 자가 사이이며 항상 번갈아가며 초고를 다듬고 정서하는 자가 수삼이이며 옆에서 누가 책지를 가다듬고 책을 꾸미며 바로잡아 장하는 자가 삼사이였다. 무릇 한 책을 저술한 이는 먼저 그 자료들을 수집하여 서로 대비하고 서로 참고하여 완색하여 빛이라도 정밀하게 골라 배열하였다. 즉 다사는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저술을 끝내고 재책하는 데 이르기까지 많은 제자들을 동원하여 이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저술의 자체보다도 그 자료의 수집과 체계를 잡는 일을 더 오래고 정밀한 고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기에는 정법 30과 같이 정밀하고도 방대한 저술을 해외 전후에 3년 동안에 일단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 경세부는 길이 미완치로 넘게 되었지만 그 또한 1817년에 끝낸 저술은 아니었다.
경서유표에는 그보다 1년 뒤에 저작한 목민심서의 내용을 참고하라는 기사가 여러 곳에서 상견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경서유표 그 전제 별거에서 어림도서를 소개하면서 무가 작성제도의 유효성을 역설하듯 왕수인 만화 10카페법의 채용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거기에다 목민심서에 나와 있다고 주기로 덧붙여둔 대목이 눈에 띈다. 그 같은 대목은 시관수제의 창문 시저에서 여러 곳에 나와 있다. 우선 진hul곡의 유래를 말하면서 대개 의창곡이 구황곡으로 변했고 또 진hul곡으로 변한 것이며 근래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는 아울러 목민심서를 밝혀두었다고 원주를 달아두었다. 또 환상제도의 농간술의 하나인 반백 항목을 설명하면 서 36페이지 아전은 공연히 그 반을 받아가고 백성은 공연히 그 반을 바치는 것을 이르는데 목민심서에 자세히 밝혀두었다고 주기에 두고 있다. 그리고 봄철에는 환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주는 표단을 말하면서 자세한 것은 목민심서에 나와 있다고 하였다. 경서유표 지관수제의 창릉 시점은 주로 환상에 관한 계획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상제도의 규정과 농단을 다산의 목민심서를 통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상호관계를 언급해두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 경서유표가 그보다 뒤에 편찬한 목민심서의 내용을 끌어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결코 1816년에 미완 이 책 저서를 끝마친 상태로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해 준다. 1816년에 박내 초반은 곧 초반이었으며 그 후로도 다산은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같이 보완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끝내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채 남기게 되었다. 그러면 경서유표는 언제 현재의 모습을 일단 마무리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자찬무지명의 경서유표 48권은 미저럽이라고 해두었다는 사실이 느끼게 된다. 이 책은 다산이 환갑을 맞아 한평생을 다시 돌이켜 새로운 삶의 길로 정진하려고 결심한 1822년에 아마도 제명을 왕래 초반에서 경서유표로 바꾸어 일단 미완의 상태인 채 마무리 짓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저작 배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